MB 임관빈, 그렇죠. 이명박 대통령 전 대통령까지 가려면 김관진, 그렇죠. 김태효 단계가 있는데 예. 결정적인 고리 중에 하나가 김관진 장관입니다. 예. 그리고 김태효 요즘 추가로 이제 또 이동관도 가능성이 있다. 그렇죠. 근데 김태효 이동관을 건너뛰기가 어려워졌다. 그렇죠. 이명박 포토라인 세우기가 어려워졌다. 적폐청산이라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것인가를 보여주는 단적인 예입니다. 우리 사회 내부에 강력히 존재하고 있는 안반과도 같은 수구 기득권 저항 세력들. 첫 번째 뉴스 뭡니까? 네, 구속된 김관진 전 장관이 풀려났습니다. 어제 법원에서 열린 구속적부심사에서 석방이 결정된 건데요. 구속적부심은 피해자가 구속된 이후에 구속의 적법성과 필요성 등을 법원이 다시 판단하는 제도입니다. 댓글부대 관련 혐의로 구속된 지 11일 만에 그러니까 풀려나게 된 건데요. 관련한 판단을 한 법원 같은 경우에는 위법한 지시 및 공모 여부에 대한 소명의 정도, 변소 내용 등에 비춰볼 때 범죄 성립 여부에 대한 다툼의 여지가 있다라고 판단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김관진 전 장관의 주거가 일정하고 도주 우려나 증거인멸의 염려가 없다라고 판단했습니다. 이정열 저희 영장 해설 판사님이 나오실 찬스인데 오늘 수능 학부모신가요? 예, 하필 자녀 수능이라 저는 운전 중입니다. 그래서 그렇다고 우리가 이게 포기할 수 없잖아요. 이 아이템은. 방송을 듣고 계실 수도 있겠네요. 대타 있습니다. 양지열 변호사라고. 대단히 부족하지만 잠시 후에 뉴스를 또 해설하기 위해서 대타 양변을 연결할 예정입니다. 이게 소위 이제 적폐 수사에서 제가 알기로는 과거 누구였죠? 김경숙 교수. 예, 김경숙 교수가 이제 질병, 암. 예, 당시 암위기라고 이야기하면서요. 암위기 질병을 이유로 구속적부심을 요구했고 그때 이제 안 됐죠. 기각됐습니다.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면서요. 심지어 같은 재판부였습니다. 형사합의 51부요. 적폐 수사에서 소위 적폐 수사에서 구속적부심을 요구한 자체가 처음이에요. 그걸 질병 암위기라서 한 걸 제외하고 그냥 법리적으로 다퉈보겠다고 한 자체가 처음이고요. 석방된 것도 당연히 그러면 처음이죠. 저는 왜냐하면 구속영장 자체가 굉장히 어렵게 보수적으로 떨어지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구속영장까지 떨어졌는데 또 한 번 묻는 이런 사례가 없어요. 사례가. 그래서 저는 이걸 신청한 자체가 될 줄 알았나? 하는 생각이 들 만큼 이례적이고 떨어진 건 더 이례적이죠. 이상합니다. 대통령에게 보고하고 지시 받았다고 직접 얘기했는데 부하들은 또 구속됐거든요. 해설은 다소 부족하겠지만. 에이, 자꾸 부족하다 그러시는 건가요? 영장 실질심사를 안 해본 분이잖아요. 이분은. 양변과 잠시 후에 해보기로 하겠습니다. 이게 굉장히 이상한 사건입니다. 그죠? 정말 황당했습니다. 밤에 저도 보고. 원래 구속적부심이라고 하는 게 변호사들이 요즘에는 청구 자체를 잘 안 하거든요. 그러니까요. 왜냐하면 이게 판사들이 싫어해요. 그러니까 구속적부심은 재판에 넘기기 전에 그 전 단계에서 그 전에 영장실질심사를 했던 판사가 영장을 내준 게 잘 됐느냐 못 됐느냐를 보는 거고. 판사끼리도 서로 싫어하게 되죠. 그렇죠. 당연히. 그러니까 판사가 싫어한다는 얘기는 뭐냐면 이걸 또 합의에서 보거든요. 그러니까 일종의 항소심으로 보는 겁니다. 네네. 그러니까 이게 판사 입장에서는 아니 이 일을 전문적으로 하는 판사가 있는데 그거를 구속된 지 얼마 지나지도 않아서 기소를 하기도 전인데 갑자기 이게 잘못됐다라고 주장을 하면 당연히 판사들이 싫어할 수밖에 없고 그래서 실제로 실무에서는 중간에 폭력 사건 같은 경우 이런 합의를 받다거나 새로운 상황이 발생할 경우 몸이 많이 아프거나 부모님이 돌아가셨거나 이랬을 때만 신청하는 거고요. 저도 그렇게 알고 있는데 서울중앙지방법원 같은 경우 제가 찾아보니까 작년에 한 170건 정도 신청을 해서 30건이 조금 넘게 나왔어 인용이 됐어요. 그러니까 실제 인용률만 놓고 보면 20%인데 문제는 작년에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처리한 1심 사건이 한 5천 건이 넘어요. 전체 사건 대비로 봤었을 때 이렇게까지 나오는 거는 5천 건 중에 33건이니까 몇 퍼센트니까 정말 계산을 미리 하셨어야죠. 계산을 제가 산수는 약해요. 근데 1%도 안 된다.
그거의 문제는 대부분 그 비율이 말씀드린 것처럼 합의를 받거나 이런 사정 변경이 있었을 때지 아무 사정 변경이 없었고 김관진 전 장관이 갑자기 부모님이 돌아가셨을 리는 없잖아요. 그 연세에. 이게 말하자면 법리 10일 만에 법리 판단을 새로 했다는 거거든요. 아무것도 없는 거, 아무 변경 사항도 없는데. 그렇죠. 갑자기 도주율이나 증거인멸 우려가 없다라고 갑자기 법원이 본 거예요. 이게 보통 이럴 경우 변호사가 아이고 그거 해봐야 소용 없습니다. 라고 하거나. 실제로 소용없다고 하는 정도가 아니라 예. 그러니까 양형사유에서 나중에 법원에 이른바 궤심죄에 걸릴 수 있으니까 예. 하지 말라고 합니다. 게다가 말려요. 그래서 이 적폐 관련 수사 작년부터 시작해서 저 김경수 교수가 질병 이를 이유로 그렇죠. 한번 청구한 이후로는 처음이에요. 처음. 고영태 씨는 체포적부 심사를 청구를 했다가 그거는 기각됐어요. 예, 그건 다른 아니, 이야기고 구속적부 심. 예, 하여튼 그러니까 예. 구속적부심에 체포 구속적부심을 넓게 크게 하나 더 보니까 그 두 건밖에 없는데 기각됐고 또 이 사건은 그러니까 그때 부하직원들은 그때는 다 시정을 받았어요. 암이었을 때도 기각됐거든요. 그렇죠. 뭐 기억하시겠지만 갑자기 이렇게 다 지우고 모자 쓰고 나타났잖아요. 예. 눈썹도 없애고 이런 상황에서 그러니까 정말로 애초에 날 구속시키면 안 된다라는 걸 강력하게 보여줬는데도 구속시켰고 이후에 또 진단서까지 첨부를 해서 정말 심각한 상태라고 했는데 결국에 안 풀어졌거든요. 예. 그러니까 구속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2008년 이후에 급속도로 줄어들었어요. 그러니까 구속이 줄어드니까 구속에 대해서 적부심사 청구하는 일은 정말로 줄어든 거죠. 인용도 잘 안 되고. 적폐 수사 관련해서는 아무도 신청을 안 했다니까요. 질병위에. 아니 안 할 수밖에 없는 게 밑에 지금 김관진 전 장관 같은 경우에는 그때 국방부 장관 했을 때 부하직원은 실형까지 받았거든요. 벌써. 그거를 그리고 내가 지휘를 했노라는 걸 본인이 인정을 한 상황인데. 대통령이 그래서 예. 그래서 그 위에 이제 지금 얘기한 것처럼 이명박 전 대통령이 지시를 받고 있다는 얘기까지 했기 때문에 그러면 상식적으로 이명박 전 대통령 수사와도 직결되는 문제인데 그거를 갑자기 아무 특별한 사정 변경도 없이 구속 사유가 없어졌다고 보는 건 정말 이해하기 어렵죠. 저는 지금까지 쭉 이야기한 대로 청구 자체가 이상하고 그래서 야 이거 이미 신청할 때 인용될 줄 알았나? 이렇게 생각이 들 만큼 이상한 일이다. 저는 바보 됐어요. 절대 그럴 일 없다고. 기자분들이 여러 번 전화를 했었는데 절대 그럴 일 없다고. 왜 하는지 모르겠다고. 네. 저도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더 깊이는 양 변호사님께서 대답할 수준이 안 되기 때문에. 아니 새벽에 지금 전화 걸어서 뭐 하는 짓입니까 이게. 판사를 안 해보셨기 때문에 기본적인 사항은 충분히 저희가 이해했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요. 예. 네. 알겠습니다. 네, 대타 고생하셨고요. 또 지금 이제 특히 김관진 전 장관 안보실장 풀려난 거 있어가지고 저는 오늘 이 아침에 붕괴를 금치 못하겠어요. 저는 김관진의 구속으로 최순실의 이 무기 쪽에 이 화산이 폭발되지 않을까를 기대를 했거든요. 왜냐하면은 제가 받은 제보 중에서 김관진 안보실장이 합참의장을 마치고 2009년, 2010년 2년을 안민석 의원님은 딸들과 가족들과 함께 워싱턴에서 2년을 본인이 살아요. 왜 전병헌 아시다시피 전병헌 정무수석이 청와대 제1급 참모로서 아주 많은 그 비용이 필요하거든요. 구속 수사가 되고 있는데 대해서는 왜 한마디 저렇게 또 부탁을 하시네요. 네. 잠깐만 제 이야기하고서 말씀 아니 내가 아까 말씀하세요. 내 얘기를 합니다. 자, 저 이야기하면 굉장히 지금 아주 지금 사법 말을 막으신 이유가 뭐죠? 판단도 저렇게 자기네들 마음에 들지 않으면 김관진 이야기 하고 난 다음에 듣고 난 다음에 이야기를 하세요. 면수습부터 중요한 말씀을 하는 겁니다. 새로운 정보인 것 같아서 이 얘기만 듣고. 그래서 그 2년 동안에 김관진 워싱턴에 가 있는 2년 동안 그 2년 동안에 그 생활 비용을 방산업체, 외국의 방산업체에서 후원을 했다는 제보를 제가 받았거든요. 자, 그러면 간단해요. 그러면은 2년 동안에 김관진 실장이 무슨 돈으로 그 생활비 많은 비용을 미국에서 댔는지 2년 동안 그건 계좌 조사하면 금방만이 나오는 것이죠. 2년 그래서 동안에 미국의 방산업체로부터 말하자면 생활비를 받았다. 아마 4인 가족이 워싱턴에서 2년 동안 살았으면은
아마 100만 불 이상 정도는 썼을 거라고 보거든요. 과연 그 돈을 김관진 안보실장이 개인 돈으로 쓰지는 않았을 것 같은데 그 제보에 의하면은 방산업체가 후원을 미국의 방산업체 받았다. 예, 미국의 제보거든요. 방산업체가 나중에 우리나라에 무기도 파는 업체입니까? 그래서 이게 최순실하고 저는 연관이 된다 보거든요. 왜냐하면 저는 최순실이가 문화계 농단, 체육계 농단 하면서 결국엔 돈을 빼먹은 거 아닙니까? 이건 사실 무기에 비하면 끈값이죠. 돈을 사랑했던 진짜 대통령 최순실이가 과연 무기에 손대지 않았을까? 손대지 않았을까요, 공장장? 손댔을 거라고 저는 그렇게 가정을 하거든요. 예, 그래서 이러한 연계고리가 2009년, 2010년에 김관진이의 미국에서 생활비 이것을 이제 검찰이 쉽게 그런 들여다볼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될 수 있는데 그게 이제 지금 이걸 기대를 했었는데 풀려나면서 어렵게 풀려난 게 이게 저는 단순하게 뭐 도주 우려가 없다. 이건 정말 지나가는 개가 웃을 일이고요. 구속시킬 때는 저 도주 우려가 있다고 해서 구속시켜놓고서 풀어줄 때는 도주 우려가 없다. 시키세요. 저는 그런데 이 방송이 맨날 더 큰 이유가 있을 거라고 보는 것이죠. 이건 새로운 정보니까 들어보고요. 새로운 정보. 이게 자, 지금 현재 재판부는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재판을 하고 있는 사람이 이재용 재판하다가 저한테 들켜가지고 주장을 바뀌었던 그 이모라는 부장판사가 않고. 지금 우병우를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재판부의 현실이 지금 이렇습니다. 아니, 저분이 재판부의 이런 행태를 잘 들여다볼 필요가 있어요. 자, 오케이. 자, 김성태 의원님 말씀 한번 해보세요. 하고 싶은 말씀 해보세요. 제가 이렇게 한 2년 가까이 우리 안민석 의원님을 지켜보면은 본인이 의혹 제기하고 본인이 이렇게 문제를 야기한 부분에 대해서 검찰이 또 제대로 수사해가지고 또 이렇게 구속 적부심에서 이렇게 구속이 이루어지면 뭐 검사나 판사 칭찬하고 또 판사가 그걸 이렇게 기각하면은 또 재판부 그냥 욕하고. 자, 이런 것도 사법부의 판단 자체를 갖다가 우리가 존중해줘야지. 지나가는 개도 이걸 웃지 않겠냐 이러면은 이 방송에서 어떻게 되겠습니까? 김관진 실장은 그래도 대한민국의 군인으로서 대한민국 국가 안보를 위해서 평생을 바친 분이에요. 예? 새로운 의혹 좋습니다. 미국에서요, 뭐 어떤 의혹을. 그 의혹은 다시 대한민국 검찰에 제보를 받은 게 있으면 제공을 하세요. 제공을 하셔가지고 당당하게 또 검찰이 수사를 해서 잘못이 있으면은 또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하면 되는 것인데, 근데 대체로 제가 요 근래 이렇게 보면은 안민석 의원께서 제보를 받고 요 근래 의혹 제기하는 부분은 거의 헛발질이에요. 예? 김광석 씨 부인 서모 씨 건도 뭐 그것도 헛발질된 거고 대한민국 국민들이 다 알죠. 예? 뭐 그 애도 저는 너무 많이 알지만은 방송 관계상 또 괜찮습니다. 또 뭐가 있는지 절대 안 됩니다. 예. 자, 김관진 구속 11일 만에 석방? 오늘 실시간 검색어가 김관진일 정도로 그만큼 관심이 많죠. 우리가 이따가 아빠 뉴스에서도 다루긴 할 텐데. 예. 자, 김관진을 향한 칼날이 어쨌든 부러졌다. 휘어졌다. 그렇죠. 예. 끝이 휘어졌으면 그 다음 순서를 지를 수 없게 됐다. 제가 여기 처음 그 방송에 나와서 드렸던 말씀인데 그 MB 임관빈, 그렇죠. 이명박 대통령 전 대통령까지 가려면 김관진, 그렇죠. 김태효 단계가 있는데 예. 결정적인 고리 중에 하나가 김관진 장관입니다. 예. 그리고 김태효 요즘 추가로 이제 또 이동관도 가능성이 있다. 그렇죠. 근데 김태효 이동관을 건너뛰기가 어려워졌다. 그렇죠. 이명박 포토라인 세우기가 어려워졌다. 적폐청산이라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것인가를 보여주는 단적인 예입니다. 우리 사회 내부에 강력히 존재하고 있는 안반과도 같은 수구 기득권 저항 세력들. 그 말도 그렇게 속삭이면서 하시나요? 그럼요. 예. 비장하잖아요. 알겠습니다. 몸에 비장이 상하면 다칩니다. 조심하십시오. 예. 예. 진짜 그 이제 MB 포토라인 초읽기에 들어갔다라고 봤다가 구속적 부심. 이게 보통 구속적 부심으로 나오는 경우는 10,000건 중에 한 건이 있을까 말까 하지 않아요? 매우 드물죠.
0.01%? 0.01 정도는 더 되고요. 예, 조금 더 되겠죠. 예, 한 10% 정도 되는 걸로 저는 알고 10%까지는 안 있는데. 될 거예요. 뭐 통계는 정확히 모릅니다만 정치적 사건을 구속 적부심으로 풀어줬다. 이것은 세력 간의 싸움에서 밀렸다. 이렇게 보는 게 맞죠. 사법부에 대해서 이렇게 세력 싸움이다라고 얘기하기는 조금 민망하긴 하지만 아니요, 민망하지 않아요. 세력 싸움이라고 봐야 돼요. 최소한의 공정성을 좀 지켜주기를 좀 바라는 마음이 있습니다. 예, 한결의 공정성을 지켜야죠. 예. 아니 그쪽으로 또 튑니까? 예, 알겠습니다. MB 임간빈, 그렇죠. 이명박 대통령 전 대통령까지 가려면 김관진, 그렇죠. 김태효 예, 단계가 있는데 예. 결정적인 고리 중에 하나가 김관진 장관입니다. 예. 그리고 김태효 요즘 추가로 이제 또 이동관도 가능성이 있다. 그렇죠. 근데 김태효 이동관을 건너뛰기가 어려워졌다. 그렇죠. 이명박 포토라인 세우기가 어려워졌다. 적폐청산이라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것인가를 보여주는 단적인 예입니다. 우리 사회 내부에 강력히 존재하고 있는 안반과도 같은 수구 기득권 저항 세력들. 첫 번째 뉴스는 뭡니까? 네, 구속된 김관진 전 장관이 풀려났습니다. 어제 법원에서 열린 구속 적부심사에서 석방이 결정된 건데요. 구속 적부심은 피해자가 구속된 이후에 구속의 적법성과 필요성 등을 법원이 다시 판단하는 제도입니다. 댓글 부대 관련 혐의로 구속된 지 11일 만에 그러니까 풀려나게 된 건데요. 관련한 판단을 한 법원 같은 경우에는 위법한 지시 및 공모 여부에 대한 소명의 정도, 변소 내용 등에 비춰볼 때 범죄 성립 여부에 대한 다툼의 여지가 있다라고 판단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김관진 전 장관의 주거가 일정하고 도주 우려나 증거인멸의 염려가 없다라고 판단했습니다. 이정열 저희 영장 해설 판사님이 나오실 찬스인데 오늘 수능 예. 학부모신가요? 예, 하필 자녀 수능이라 저는 운전 중입니다. 그래서 그렇다고 우리가 이게 포기할 수 없잖아요. 네, 방송을 듣고 계실 수도 있겠네요. 대타 있습니다. 양주열 변호사라고. 예, 대단히 부족하지만 잠시 후에 요 사안을 또 해설하기 위해서 대타 양변을 연결할 예정입니다. 이게 소위 이제 적폐 수사에서 제가 알기로는 과거 누구였죠? 김경숙 교수. 예, 김경숙 교수가 이제 질병, 암. 예, 당시 암위기라고 이야기하면서. 예, 암위기 질병을 부족하겠지만. 왜 자꾸 부족하다 그러시는 건가요? 영장 실질 심사를 안 해본 분이잖아요. 이분은 양변과 잠시 후에 해보기로 하겠습니다. 이게 굉장히 이상한 사건입니다. 예, 그죠? 정말 황당했습니다. 예, 예. 밤에 저도 보고. 예. 원래 구속적부심이라고 하는 게 변호사들이 요즘에는 청구 자체를 잘 안 하거든요. 그러니까요. 예. 예, 왜냐하면 이게 판사들이 싫어해요. 그러니까 구속적부심은 재판에 넘기기 전에 예. 그 전 단계에서 그 전에 영장실질심사를 했던 판사가 영장을 내준 게 잘 됐느냐 못 됐느냐를 보는 거고. 판사끼리도 서로 싫어하게 되죠. 그렇죠. 당연히. 그러니까 판사가 싫어한다는 얘기는 뭐냐면 이걸 또 하부비에서 보거든요. 예. 그러니까 일종의 항소심으로 보는 겁니다. 네네. 그러니까 이게 판사 입장에서는 아니 이 일을 전문적으로 하는 판사가 있는데 네. 그거를 그 구속된 지 얼마 지나지도 않아서 기소를 하기도 전인데 갑자기 뭐 이게 잘못됐다라고 주장을 하면 당연히 판사들이 싫어할 수밖에 없고 그래서 실제로 실무에서는 중간에 폭력 사건 같은 경우 이런 합의를 받다거나 예. 새로운 상황이 발생할 경우 예. 몸이 많이 아프거나 뭐 부모님이 돌아가셨거나 이랬을 때만 신청하는 거고요. 저도 그렇게 알고 있는데 서울중앙지방법원 같은 경우 제가 찾아보니까 작년에 예. 한 170건 정도 신청을 해서 30건이 조금 넘게 나왔어 인용이 됐어요. 네. 그러니까 실제 인용률만 놓고 보면 20%인데 예. 문제는 작년에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처리한 1심 사건이 한 5천 건이 넘어요. 예. 그러니까 전체 사건 대비로 봤었을 때 이렇게까지 나오는 거는 5천 건 중에 33건이니까 예. 몇 퍼센트입니까? 정말 계산을 미리 하셨어야죠. 예. 계산을 제가 산수는 약해요. 근데 1%도 안 된다. 예. 그거의 문제는 대부분 그 비율이 말씀드린 것처럼 합의를 받거나 이런 사정 변경이 있었을 때지 아무 사정 변경이 없었고 김관진 전 장관이 갑자기 부모님이 돌아가셨을 때는 없잖아요. 그 연세. 이게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유로 구속 적부심을 요구했고 예. 그때 이제 안 됐죠. 예, 네, 기각됐습니다.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면서요. 예. 심지어 같은 재판부였습니다. 형사합의 51부요.
적폐 수사에서 소위 적폐 수사에서 구속 적부심을 요구한 자체가 처음이에요. 그걸 제외하고 질병 암 이기라서 한 걸 제외하고 그냥 법리적으로 다퉈보겠다고 한 자체가 처음이고요. 예, 석방된 것도 당연히 그럼 처음이죠. 저는 왜냐하면 구속영장 자체가 굉장히 어렵게 보수적으로 떨어지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구속영장까지 떨어졌는데 또 한 번 묻는 이런 사례가 없어요. 사례가. 그래서 저는 이걸 신청한 자체가 될 줄 알았나 하는 생각이 들 만큼 이례적이고 떨어진 건 더 이례적이죠. 이상합니다. 대통령에게 보고하고 지시 받았다고 직접 얘기했는데 부하들은 또 구속됐거든요. 해설은 다소